밑밥이 길고 길었습니다. 드디어 영화 이야기입니다. 좋았던 점부터 가보지요. 영화는 시작부터 우리들을 태국의 이산지역이라는 낯선 곳으로 데려갑니다. 울창한 숲과 자욱한 안개가 어우러져 습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영화 전반에 깔려있죠. 붉은 티셔츠, 벌레, 의미를 알 수 없는 제사 등등 분위기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불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대를 이어 바얀신을 섬기는 랑종과 아산티아 가문에 얽힌 이야기를 실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촬영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건을 바라보는 카메라 시점을 관객과 일치시키죠. 덕분에 초반부는 너무나도 리얼해서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고,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림을 통해 랑종에 대해 알아가는 체험에 가까운 몰입감을 나타내었습니다. 모큐멘터리 장르만의 특징을 잘 살린 것이겠죠. 현실적이고 상상을 자극하는 장면들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켜 가는 것,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의 중심에 밍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밍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기행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촬영팀은 밍의 신내림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밍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큐멘터리라기에는 어색한 장면들이 나오며 몰입이 깨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느껴졌던 초반부와 달리 맞다, 이거 영화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다큐인 척하는 게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 생 리얼인 척했다가 역풍 맞을 때의 정글의 법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살려줘.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밍을 화장실에서 도철하듯이 찍는 부분, 이거 자체가 핸드헬드 기법을 잘 표현한 방식이긴 해요. 제작진의 시선을 따라가는 현장감을 제공하니까.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는 밍을 찍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다리에 피를 닦는 모습을 몰래 찍는 건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 도철하면 카메라맨 고소하네 뭐네 하고 우리 촬영 안 해요 이렇게 되지. 아니다, 그 전에 편집된 다큐에는 이 장면이 싹 다 없어졌겠지. 인력사무소 사장이 밍을 자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사장 인터뷰, 구도, 자막 들어가는 거, 다큐멘터리 오케이. 근데 왜 다음 장면이 섹스씬이야? 그것도 10초나 되는. 이게 단순히 자극적이고 적나라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알고 싶다 태국 무당편을 보고 있는데 회사 잘린 이유에 대해 김상중이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갑자기 막 섹스 나오고 하여라는 거 몰래 찍는 거 나오고 막 그러냐고요. 왜 밍이 등장하기만 하면 편집된 다큐라는 걸 납득하지 못하게끔 자극적인 장면들만 보여주냐는 겁니다. 현실감은 높이고 싶어서 다큐 형식을 취했는데 공포감을 높여보겠다고 되려 현실감을 박살내며 억지로 말초적인 자극들을 우겨 넣었죠. 운전을 하는데 깜빡이는 킬 줄도 모르면서 칼치기부터 때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밍의 연기도 한번 볼까요? 온갖 악귀에 빙의 되는 밍이 열연을 펼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밍이 돋보이는 게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밍 연기 잘했죠? 귀신 들린 연기 한 부분만 클립을 똑 따놔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연기가 혼자 튀죠? 왜일까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극연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처럼 연기를 했다면 밍은 공포영화 등장인물처럼 극연기를 했습니다. 밍의 연기는 감정과 행동이 더욱 부각되어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더 좋았겠지만 이번만큼은 결과적으로 다큐라는 형태 때문에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밍은 경험해본 적도 없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악귀에 씌인 인물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존 인물처럼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빙의된 인물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다큐 형식의 영화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으니 더더욱 어려웠을 테죠.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 정도로 연기해낸 건 솔직히 개쩌는 거지. 나이도 어린데. 하지만 여전히 모큐멘터리의 어색한 연기였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독 인터뷰에서 영화 제작에 있어 배우분들에게 인물의 대략적인 상황과 심정 그리고 목적 정도만 가이딩하고 대사에 얽매이지 말고 실존 인물처럼 자유롭게 표현을 하게끔 했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실체가 없는 악귀를 실존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게 개소리지 이게. 이런 한계가 있었음에도 악귀가 등장하는 비중은 중후반부터 상당히 커져버리니 이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와는 아득히 멀어져 버린 겁니다. 모큐멘터리 장르 중에서도 파운드 푸티지 형식을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둔 블레어 위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운드, 발견된, 푸티지, 영상, 유실된 비공개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는 느낌의 영화를 말합니다. 모큐멘터리 공포 버전임. 왜 성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마녀에 대한 설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보여주지도 않아요. 블레어 위치를 즐김에 있어 마녀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으러 가서 엿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엿먹는 과정을 더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녀가 저지른 악행이나 설정, 행적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오픈해 영화 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또 제법 리얼하게 쓰여져서 진짜 있었던 일 아님? 같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쏠쏠한 재미를 봤었죠. 그러니까 마녀의 설정은 찾아보면 더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지 굳이 모르고 있어도 영화를 감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블레어 위치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걸 영화에다가 다 때려박아 넣은 게 랑종이거든요. 귀신도 보여주고 싶고 엿먹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리얼함도 보여주고 싶고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귀신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가지 귀신이 있으니까요. 뭐 강아지 귀신, 짐승 귀신, 억울하게 불타 죽은 희생자 귀신 등등 특색을 살릴 수도 있고 좋지요. 하지만 이 귀신 이야기를 살리고 싶었다면 되려 극의 형태를 선택해 귀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큐멘터리와 귀신이라는 공포 요소가 시너지가 나려면 제한된 시야에서 오는 정보의 결핍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체를 모르는 귀신이나 악령 같은 놈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에 정적만으로도 충분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존재에 대해 정보도 없고 시야도 없어. 나를 공격할까? 착한 애일까? 도망가는 걸까? 잡아먹는 걸까? 같은 머릿속에서 드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있잖아. 왜 불을 끄고 어두컴컴해진 방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괜한 상상력 때문에 공포감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랑종은 이 미지의 존재가 너무 빠르고 또렷하게 드러나버립니다. 거기에 더하기 우리는 이미 다른 영화들에서 봤었던 너무나도 익숙한 흔하디 흔한 그렇고 그런 나쁜 귀신이거든. 근데 시야가 좁은 장르다 보니까 귀신만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지 이게. 전작인 곡성에서처럼 상상력을 통해 공포가 더해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너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공포가 오히려 덜해지는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즉 이번 영화에선 나홍진 감독이 관객의 상상력에만 너무 의존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상상력을 통해서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 정답을 제시하고 설정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답이 필요한 부분, 뭐 이를테면 스태프들이 다 죽었는데 편집을 누가 했냐 요런 부분들은 관객의 상상에 넘겨버렸기 때문이겠죠. 영화의 중후반부 퇴마굿을 준비하는 7일간 밍을 관찰하는 CCTV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의 흐름이 한 번 더 바뀌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과격해지는 밍에 대한 묘사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보여줍니다. 1일차에는 오줌 싸고 왁! 2일차에는 팬티를 입고 엄마에게 비비고 3일차에는 냉장고 뒤지기 4일차에는 숙모 배꼽대 파주기 5일차에는 강아지 삶아먹고 아기 납치하기 6일차에는 님이 과로사해버렸고요 7일차가 퇴마 당일입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위시한 CCTV형 파운드 푸티지 영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라가는데요. 이 일련의 장면들은 밍의 기행을 보여줄 뿐 영화적으로 크게 필요가 없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밍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동에도 당위성이 없으니까 주작 몰카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몰카 전문 유튜버 같아요. 설득력 있긴 해. 엄마 몰래 냉장고를 털어보았다 조회수 250만회 숙모 배꼽을 털자 삼촌의 반응이 조회수 300만회. 이걸 밍이 했단 말이야? 위험하죠? 근데 그 자리에 신생아를 냅둬? 납치하라고? CCTV를 달기 이전부터도 밍은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면서 집안을 개박살내고 있었단 말이야. 악령과 퇴마를 소재로 한 영화의 원조격인 엑소시스트에서도 딸내미를 침대에다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니까 밍이 하는 행동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가족이건 무당이건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는 거지. 좀 속된 말로 가족은 씨바 대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살인마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왜 긴장감을 느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니까. 생존 본능을 보여주니까. 주인공을 위협하는 행동에 알맞은 리액션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관객들도 공감이 가니까 무서운 거거든? 좀 과장 보태서 얘기하자면 딸내미는 1층에서 공포영화 오디션 준비하고 있고 가족들은 2층에서 자고 있는 거야. 새벽이니까. 당연하지. 그래. 그러니까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는 인물들이 온도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 장면이 공포스러워지려면 비주얼과 점프스퀘어로 조질 게 아니라요.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고 벗어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처절하고 끔찍하게 당하게 된다라는 걸 납득시켰어야 됐다고 봐요. 사실감 있게 나타냈다면 더욱 섬뜩해졌을 공포 요소였을 텐데 당위성이 떨어지고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덕분에 공포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했죠. 와 아웃라스트! 와 캐리건! 너의 신은 죽었어. 와 파워레인저! 와 개...
이 영화는 바얀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는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등 신과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객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한 명의 관객으로서 랑종이 묘사된 바얀신을 얘기해보자면, 바얀신은 인간사에 동요하지 않는 절대자의 포지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믹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신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방관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방적 공장에서 불타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주변 숲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포함해 아산티아 가문이 응당한 업보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원귀들이 학살을 하고 복수에 성공했을 때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업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바얀신과 악귀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업보청산 참교육의 현장으로 본다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참혹한 결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나홍진 감독의 염세주의적 메시지와도 의미가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당이라는 존재도 인간의 입맛대로 편의대로 해석된 존재로 본다면 무당은 단지 신을 모실 뿐 신과의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영화를 해석해 보자면 바얀신에게 있어 인간도 그저 자연의 일부인 것이기에 님이 랑종으로서 자신을 섬긴다 한들 특별히 대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문이 저지른 악행을 눈 감아주고 감싸며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하는 건 영화에서 바얀신을 선한 신이라 묘사했던 부분과도 모순되고요. 우리네 삶의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절대적이고 정당한 힘을 통해 집행되지요. 억울한 피해자에겐 피해를 구제해주고 가해자에겐 그에 합당한 법의 철퇴를 내려 경고 및 재발 방지를 해주듯 절대자인 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권능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해 걸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 봅니다. 그 판결이 피해자들에겐 한풀이가 될 만한 것일 수도 있고 가해자들에겐 가혹할 정도로 잔인한 것이 될 수도 있지요. 무당은 그저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매개체일 뿐 인과율을 넘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존재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님이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도 오랜 기간 바얀신을 모셔온 베테랑 랑종이 만에 하나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페널티를 부여했던 걸지도 모르죠. 이처럼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나 나홍진 감독이라고 봐야 될지 개뿔 꿈보다 해몽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지개는 각각의 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걸 예쁘다고 막 섞어버리면 본연의 색을 잃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검은색이 나오죠. 근데 또 다르게 바라보면 검은색은 아주 무난한 색이란 말이죠. 랑종은 두 감독의 화려하고 진한 색채가 섞여버린 검은색의 영화입니다. 비록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아주 무난한 공포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 표현수위나 소재를 허위사실로 부풀려버린 점과 겁쟁이 상영관을 위시한 모든 언론 매체의 과도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해 기대감을 한껏 갖고 봤던 관객들에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뭐 수간이니 내장 파티니 뭐니 키워드만 보면 세상에 나와선 안 될 영화급인데 막상 나온 건 무난무난한 공포영화니까 김이 셀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랑종을 관람하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절반 정도 낮추고 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였습니다.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